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패대기쇼 3월 9일 오늘도 역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학일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위원, 이규 전 대전시 서구의회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생방송 패대기쇼 3월 9일 두 번째 주제가 재밌습니다. 지금 대전 동구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내구 후보가 어제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에게 구청장 시절 업무 추진비 불법 사용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도덕성 문제를 짚어가면서 업무 추진비를 반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자 이장우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시 사건은 횡령이 아니라 서류상 목적이 맞지 않아 벌금형으로 맞았고, 그 당시에 둔산경찰서장과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한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시에 대전 경찰청장이 무리한 수사였다며 사과를 했고, 관련 핵심 팀장도 무릎 꿇고 사죄했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장우 의원이 구청장 시절에 뭐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 벌금을 맞은 이유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동구에 진흙탕 싸움이 아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후보들이 한 분과 그 강내구 후보랑 이장우 후보랑만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손병률 후보까지 가세해서 같이 세 분들이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강내구 후보가 이제 네 가지를 이장우 의원한테 요구를 했죠. 그게 뭐였었냐면 벌금 전과 폭행에서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한 거에 대한 것이 사실이냐, 왜 공개를 안 했냐 하는 부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구청장 시절에 이제 지금 불법으로 썼다는 그거를 업무 추진비에 대한 거를 반환해라. 또 하나는 당선이 된 이후에 재산이 6억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근거를 대라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6억이 늘어났어요? 예, 6억이 늘어났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구청장 강내구 후보가 얘기하는 거죠. 강내구 후보가 구청장 시절에 업무 추진비로 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해갖고는 될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억 5천을 물어내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손동열 후보가 거기에 또 가세를 해가지고 또 경찰 수사가 폄하한 것에 대한 걸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해서 다시 또 그거에 대한 걸 또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거에 얼마큼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은 이장우 의원은 혼자서 앉아서 두 분이 공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우 의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이제 확실한 팩트,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허위 사실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자기는 끝까지 대응을 하겠다.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여기는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가고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법적 처리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사법적 처리가 끝난 것이고, 재산 형성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부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그 법적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개인의 재산 형성을 했다는 것을 네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밝혀라.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미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법적 처리가 끝나고 벌금형으로 만난 것도 끝난 것 같고, 동구의 이슈가 그것밖에 없나. 개인의 현역 국회의원의 개인의 그 비리를 파헤치는 게 아니면은 이미 끝난 비리가 거죠. 끝난 걸 가지고 다시 얘기해 가지고 그게 동구의 미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발전이 있는지
아마 지금 이걸 이슈를 제기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사실은 이게 지금 전과가 공개돼 있잖아요. 예비 후보 상태에서 100만 원 이상. 예, 100만 원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전과가 공개가 돼 있고 그 전과가 100만 원 이하 된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뭐 생활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범죄. 그런 것들이 개인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의장님도 진흙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흙탕보다도 이거 더 냄새나는 것들이죠. 그게 실제 유권자들이나 그 지역의 발전이나 나라의 발전에 전혀 되지 않은 말 그대로 네거티브 선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미래적인 것들을 밝히고 자기의 뜻을 밝혀놓고 그 유권자들한테는 심판을 받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동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유권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이럴 것 같아요. 이장우 후보로서는 그 구청장 시절 지금 한 6, 7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근데 강내구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아이 남이 그 아픈 그거를 계속 울고 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선을 좀 확대해서 뭔가 좀 논란이 되게 만드는 게 강내구 후보도 그걸 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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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후보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지금 그 동구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장우 의원이 지금 월등하게 앞서가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저번에도 저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에 따라서 강내구 의원이나 지금 손병렬 의원께서는 후보께서는 더 이제 뭔가 흠집을 내야 되는 거죠. 뭐 내가 뒷부를 떠나서 자가 막 흠집을 내야지 뭔가가 자기한테 보이는 것 같은 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좀 얻을 수 있는데, 거기서 판도는 실제로 양당으로 갔을 때는 판도가 조금 뭐 이장우 의원이 조금 밀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렇게 3당 체제로 가게 되면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분이 끝까지 저렇게 뭐 공격을 하는 걸 보면 뭔가를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앙당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살생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살생부 있다라고 얘기하고 물어뜯고 서로들 하고, 뭐 이번에는 뭐 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죽여라 그 뭐 저 XX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다 무슨 그 유권자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유권자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런 싸움 속에서 본인들의 실제 모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어떤 것들을 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걸 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지, 이미 심판받은 내용 그리고 처벌받은 내용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구 후보가 그런 걸 네거티브로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장우 의원도 예전에 그 양반이 내가 그 정치적 저기는 달리 하는데 그래도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동구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을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동구의 지금 재정 파탄의 원인이 이장우 의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저는 정치적 제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그분이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고. 그래. 내가 시인을 하되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를 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없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과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릇이 깼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놈은 그릇도 안 깬다. 그렇죠. 그 얘기가 통했다라고 봐서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너 예전에 벌금 내고 뭐 한 것들을 저기를 그거 반환을 해라. 그러면 이미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걸 저기를 화끈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났다.
아니 근데 이 강래구 후보 입장에서도 또 선병률 후보도 이제 발을 같이 담궜지 않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수사팀장이 뭐 무릎 꿇고 빌었다. 네. 근데 뭐 무릎 꿇고 빌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건 또 갑질 아니냐. 근데 이게 말의 꼬리가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말꼬리가 잡히고 말꼬리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됩니다. 이제 촌 얘기는 없고 네 뭐 국회의원이니까 그 수사팀장이 가서 무릎 꿇고 뭐 사죄야 이것도 갑질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의 뉘앙스란 말이야. 이장우 의원 측에서는 완전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표적 수사했다고 사과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막 무릎 꿇고 빌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장우 의원 물론 뭐 싸우는 거야 뭐 누가 트집을 잡고 뭘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없는 걸 얘기하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잠깐 네, 없는 왜 이게 싸이 벌어지냐면 이장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정부고에서 동구에 돈을 끌어오고 정부에서 갖고 오고 뭐를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홍보를 하는 과정에 이분들은 강래구 후보나 선병률 의원은 이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갖고 이거를 좀 흠집을 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걸 갖고 흠집을 내가지고 그 많이 돈을 끌어오고 잘한 부분에 대한 거를 확 덮어버리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적으로 동구에 가보면 아니에요. 흠집을 내겠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요. 지금 동구에는 이장우 의원이 그동안 4년간 해온 거를요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머지 후보들은 그 한 게 없으니까는 할 게 없어요 실제로.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의원을 안 되고 구청장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는 못 자기네들이 거죠.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흠집은 예를 들어서 없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거고 지금 내가 그래서 있는 사실이라 그럴까 있는 사실을 있는 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실제 없는 걸 얘기 그러니까 없는 걸 얘기하면 이건 허위 사실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이것도 이장우 의원은 사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제 자기가 벌였던 또 발생했던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맞았던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제기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나는 이미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저런 동구의 재정을 파탄낸 그런 걸 공격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듯이 이것도 아까 그 변명을 한 것 같아요. 그 답변했잖아요. 예.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이제 일단락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돼서 벌금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치렀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이제 나는 억울하다. 예를 들어서 횡령이 아니고 예. 그 서류 조작 뭐 미비로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틀리죠. 그러니까 강래구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판결문을 깔아 공개해라. 예. 그러면 거기에 판결문 나올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것도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 이장우 의원도 그것도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면 그게 그 사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다. 정치인들이 저는 그런 거예요. 있었던 잘못들을 까고 용서를 빌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 시스템이나 체제나 이런 것들이 현재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저지르는 죄들이 있어요. 현역 자치단체장이나 국가나 뭐 이런 거 뭐 뒤에 꼼수로 숨겨놓는 예비비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고쳐나가야 돼요.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질러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 현실에서 이래 가지고 잘못해서 이런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최소한 저는 노력했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주 큰 용기이면서 새로운 정치인들의 그런 자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자,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장우 의원이 그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간다는 것은 이미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법적인 아, 대응을 그거에 간다니까는 뭐 법으로 다루면 허위 사실에 되고요. 대해서는 간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우리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 뭐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4월 13일 날은 과연 우리 이장우 후보, 강래구 후보, 선병률 후보 지금 거의 3파전이죠? 그렇죠. 세 분의 어느 분이 웃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